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이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2025년도 1회차 필답형 실기시험 관련해서 출제 경향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신유형의 문제 한번 두 문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출제 경향부터 알아볼까요? 자, 이번 출제 경향은요, 일단 총 12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각 배점은 5점 배점으로 다 동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도 문제 2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요 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빈칸 채우기였는데 표의 빈칸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해서 총 6개의 빈칸이 뚫려 있었고요. 자, 두 가지 무슨 냉동기였냐라고 하면 자, 암모니아와 물, 자, 그리고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를 사용하는 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요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한 표였어요. 자, 거기에서 냉매랑 각 흡수제에 쓰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관재질, 관재료의 명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냉매에 대해서 가연성이냐, 그리고 이 독성, 유독하냐, 유독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로 이제 유무 관련해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음의 정면도를 보고 평면도를 도시기호로 그리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D 도면이 먼저 출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즉, 요 배관과 엘보로 연결된 그런 요 3D 도면이 하나 나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정면도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그때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요 평면도를 그려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3D 도면상에 있는 그 도면을 그대로 평면도로 옮기시면 땡 틀렸고요. 자,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도를 그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 낚이지만 않는다면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기만 한다면 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관현도에 출제된 바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이 정면도가 있었고 평면도를 그리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 펌프의 축동력 구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역시나 SI 단위로 출제가 되었죠. 자, 이제는 우리 SI 단위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재에서 모아 교재에서는 계속해서 자, P 킬로와트는 축동력을 구할 때 에타분의 감마 QH로 요 공식으로 학습을 했었고요. 이때 이 감마 값은 우리가 킬로와트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물의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메타의 삼승을 넣어주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요 Q 값에는 단위를 메타 삼승 퍼 세크로 넣어야 했고요. H에는 양정 들어갑니다. 메타.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단위를 잘 맞추어서 넣어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아, 이것은 단골 문제죠. 액불리기에 대한 사용 목적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액불리기는요, 증발기와 이 압축기 사이 그 흡입 배관에 설치를 하고요. 자, 이때 압축기로 들어오는 이 냉매 가스 중 여기에 액체를 분리시켜서 이 애갑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축해서 애갑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써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자, 전열교환기의 그림, 특징이 주어져 있었고요. 이것에 대한 기기 명칭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열교환기 그림 익숙하셨나요? 자, 이 그림은요, 2024년 제가 복원해드렸던 문제에 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다만 이때에는요, 들어오고 나가고 요것이 이제 어떤 공기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공기가 어떻게 나갑니다 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고요. 그때 해당 그림에 대한 특징으로서 이 외기 덕트와 환기 덕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됩니다. 서로 교차되어서 거기에서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열교환기 써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이것은 신출 문제가 되겠죠. 자, 6번 문제 신출 문제, 타임 차트 동작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도 자체가요, 너무 익숙한 회로도가 나왔어요. 자기유지 회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 계전기에 대한 A접점에서 A접점으로 연결된 요 부저 연결된 고로한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보자면
자, 이 회로도는요, 일단 요렇게 생겼죠? 여기 푸시버튼 스위치가 하나는 A 접점으로, 하나는 B 접점으로 있었고, 얘가 1번, 얘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계전기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유지회로. 자, 이 MC 머리 위에 A 접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똑같이 A 접점으로 있는데 부저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푸시버튼 스위치, 얘가 우리 타임 차트 상에 요 타임 차트 상에 푸시버튼 스위치 1, 그리고 푸시버튼 스위치 2, 그리고 요 MC, 그리고 여기 부저, 요렇게 총 4가지의 타임 차트가 주어져 있었고요. 그때의 이 타임 차트에 따라서 타임 차트도 설명이 다 주어져 있었어요. 누른다, 뗀다, 그리고 뭐 여자 된다, 소자 된다, 울린다, 뭐 꺼진다, 뭐 이런 내용이 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1번과 2번이 푸시버튼 스위치 1이냐 2냐 요거 쓰는 문제가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MC랑 부저는 사실상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MC랑 부저 같은 경우에는 동작하는 그 타임 차트가 똑같이 그려져 있었고, 이 푸시버튼 스위치 그때에 언제 눌렸는지를 잘 보시고 그때 이 동작 상태를 같이 연상을 해보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타임 차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신출이지만, 하지만 이 회로도 자체는 너무 익숙하고 쉬운 회로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동관의 부속품 그림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경티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쓰는 거 이경티 써주시면 정답 되겠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EOCR과 그리고 부저, 램프, 계전기 등이 설치된 그런 회로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회로도 상에 타이머도 있었고요. 한시 접점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 접점과 이 타이머의 작동, 동작 상태를 이해하고 계셨다면 쉽게 요 동작 상태를 설명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ST라고 하는 요 푸시버튼 스위치가 있었어요. 요 푸시버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때 램프와 기기 동작 상태를 중점적으로 쓰라. 라는 그 단서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램프랑 이 기기 동작 상태, 뭐 계전기라던가 이런 것들 소자되고 여자되고 이런 것들을 잘 써주신다면 다 정답 처리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타이머의 이 설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것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 EOCR이 마지막에 동작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쓰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저, 램프, 계전기 그리고 이 한시 접점 모두 다 우리가 다루어 봤던 그런 시퀀스였죠. 따라서 문제 자체는 조금 달라졌지만 변형되었지만 하지만 다 다뤄봤던 그러한 회로도였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냉동 능력 계산하는 문제 나왔는데요. 자, 9번 문제도 신출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 이 모아에서 학습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시죠? 왜요? 자, 계산 문제 모아 풀기라는 것이 우리 신출 문제 대비용으로 이 실기 교재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 실려 있던 문제가 재빙부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재빙부하 구하는 문제는 현열과 자멸 둘 다 구해야 돼서 더 어려운 문제였고, 이번에 이 신출된 문제는요, 오히려 35도씨의 이 물을 2도씨로 만드는 현열량만 구하면 되는 것이라서 더 쉬운 문제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자, 모아 교재로 학습하셨던 분들은 이 신출도 당연히 대비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 10번은요, 우리 냉매가스 누출 탐지기 그림이 나왔어요. 이건 완전한 신출 문제죠. 이것은 맞추기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따가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냉매가스 누출 탐지기 그림 나오고 그때 명칭 쓰는 문제.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자, 펜코일 유닛. 자, 이게 이 문제상에 아예 펜코일 유닛이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밑에 그림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펜코일 유닛에 대한 작동 원리 쓰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서술하기 쉽습니다. 자, 팬도 있고 코일도 있어요. 공기 좋아할 때 사용을 할 것인데, 자, 당연히
이 코일에다가 냉수 또는 온수, 냉수나 온수를 흘려보낼 것이고요. 자, 그리고 팬으로 공기를 불어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공기가 조화된 상태에서 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공기 조화가 되겠고, 그때 이 조화된 공기를 실내로 추출합니다. 그러한 장치입니다. 라고 써주신다면 정답 되겠습니다. 즉, 코일에 대한 설명과 팬에 대한 설명, 그렇게 해서 공기 조화된다 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신다면 다 정답 처리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저 사진이 두 가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입형 부저 사진이 있었고요. 하나는 소형, 산업용 소형 요 부저 사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저에 대한 명칭과 목적 쓰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신출 문제 두 가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다음 그림을 참조하여 장비에 대한 명칭을 쓰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뭔가 요 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쭉 보이시죠? 자, 그리고 냉매 누출 탐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요 콕이 보입니다. 자, 요게 바로 냉매 누출 탐지기, 냉매 누설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냉매 가스 누설 탐지기도 맞고요. 냉매 가스 누출 탐지기도 맞고 꼭 가스를 안 쓰신다라고 해도 냉매 누출 탐지기, 냉매 누설 탐지기 다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기는요. 적외선 이 센서를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스펙트럼 센서를 채용한 어떤 고감도의 이 냉매 가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측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때는 이 원래 정확한 명칭은 지금 적외선 냉매가스 누출 탐지기가 되겠지만 사실 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적외선으로 뭐 한다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 냉매 누출 탐지기, 냉매 누설 탐지기 모두 다 맞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이번 문제 35도씨의 원수라고 합니다. 자, 원수라고 하면은요, 원래의 수,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각되기 전에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도씨의 이 원수 10톤이 나와 있네요. 자, 톤 단위는요, 1톤은 바로 1000kg이 되겠습니다. 즉, 10의 3승kg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때 2시간 동안 2도씨로 만드는 데 필요한 냉동 능력 RT. 자, 냉동 톤으로 구하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때 단 물의 비열은 4.2kJ/kg 켈빈. 자, 그리고 1RT는 3.86kW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자, 지금 35도씨가 몇 도씨가 되었다? 2도씨가 되었다. 즉, 자, 물로 되는 데 있어서 35도씨에서 2도씨로 온도 변화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열량만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 35도씨에서 2도씨로 이 변화할 때, 자, 그렇게 냉각될 때에 있어서 필요한 열량 킬로와트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Q는 G, C, 델타 T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G 같은 경우 단위가 킬로그램 per sec가 들어가고요. C는요, 킬로줄 per 킬로그램 켈빈 또는 도시가 들어갈 겁니다. 이때 어차피 이 부분이 다 온도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나 켈빈이나 문제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델타 T, 바로 온도차가 들어가는데 역시나 도시나 켈빈이나 문제 없습니다. 똑같아요. 도시나 켈빈이나 온도차는 똑같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값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킬로그램 per sec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10톤의 물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10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 곱하기 10의 3승kg이 되겠네요. 왜요? 자, 1톤은 1000kg이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3승kg 이것을 2시간 동안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요, per sec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시간, 시간을요, 바로 초로 바꾸어내야 되겠죠? 2 곱하기 3600 초로 바꿨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킬로그램 per sec 넣어주고요. 곱하기, 자, 물의 비열 들어갑니다. 항상 주어진 값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4.2
키로 줄 퍼 킬로그램 켈빈 되겠고요. 자, 곱하기, 자, 이때 온도차 들어갑니다. 35도씨의 물이 2도씨의 물로, 그래서 35 빼기 2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35 빼기 2 하게 되면은, 이거 도시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자, 도시나 켈빈이나 온도차는 어떻다? 똑같다. 왜요? 자, 우리가 35도씨를 켈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5 플러스 273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도씨를 우리가 켈빈 온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플러스 27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큰 온도에서 작은 온도 빼볼게요. 273 지워지고요. 남는 것은 35 빼기 2가 되겠죠? 어때요? 도시, 이 섭씨 온도의 온도차나 켈빈 온도의 온도차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거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게 되면 자, 단위가 뭘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켈빈 없어질 겁니다. 도시나 켈빈이나 똑같다라고 해서 온도차는 자, 그리고 킬로그램 지워지고요. 킬로줄 퍼 세크만 남네요. 단위는 킬로줄 퍼 세크가 남겠고 나머지는 계산기 두들겨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값이 바로 192.5가 나오고요. 자, 줄 퍼 세크가 뭐죠? 바로 와트입니다. 따라서 킬로와트다라는 것이죠. 192.5kW.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단위 체크하셔야 되겠죠? 냉동톤 RT로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1RT는 3.86kW. 자, 그러면 이 킬로와트를 무엇으로 나누어 줍니까? 3.86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3.86kW per RT가 되겠습니다. 즉 1RT당 3.86kW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나누어 주면 바로 RT 냉동톤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답을 구해봤더니 49.87RT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통 구해내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두 문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 이번 시험은요. 물론 타임 차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회로도도 2개나 나왔다라고 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출 기반의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이 계산 문제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이 냉동 부하 구하는 것도, 즉 냉동 능력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 모아 계산 문제 풀이에서 요 실기 교재에서 뿐만이 아니라 필기 때에도 사실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 두 문제 이외에 더 많은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풀 복원된 문제는 저희 모아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작업형 시험 남아 계신 분들 있으시죠? 자, 남아있는 이 시험까지 화이팅 하셔서 꼭 단번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